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맞서서 기업, 시민, 정부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비상한 자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언행들이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노골적으로 아베 정부와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망언 수준의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먼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지금 명예교수죠. 이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일 종족주의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영훈 교수 전 교수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의 식민지에 자본주의적 근대적 요소를 이식했는데 그걸로 해서 조선의 어떤 여러 백성들, 민중들이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주장인 겁니다. 일본 덕분이다. 그 덕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의 총체적 결과물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장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식민지 기간 동안에 강제 동원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식량 수탈도 있을 수 없는 거고 위안부 성노예제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이걸 이식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한국인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은 잘못됐고 친일 청산도 사기극이고 독도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용훈 교수 이런 쪽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교수가 출연한 한 인터넷 강의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위안소 업자는 그들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을 일부를 나누는 계약 관계였습니다. 네. 자영업자고 일본군은 영업 장소 제공해준 어떤 계약 관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조국 교수하고 지금 논란이 붙었어요. 오늘 법무장관 내정이 됐는데 이 책에 대해서 혹평을 하니까 이 교수가 반박을 하고 해명하라 이렇게 광고도 내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국 교수가 구역질이라는 굉장히 강한 반응을 내놨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교수가 일본의 주장을 반복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니까 이영훈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반복하고 인용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른바 반박글을 올렸거든요. 저는 사실 그 반박글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이게 공동저술 형태로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인데 그중에 한 사람이 일본에 징용됐던 우리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급여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과급까지 받았다. 근데 이런 사실을 일본 정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초청받아서 우리가 거기에서 설명도 해줬고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국제기구에도 배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일본 주장을 반복하고 인용하는 게 아니다.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근데 홍보도 해주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사실 피해국의 당사자의 교수라는 사람들이 가서 일본 정부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국제기구에서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관계를 봤었을 때 이게 피해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라는 오히려 일본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도 훨씬 제3국에는 오해를 하게 만들 여지가 큰 주장인 거죠. 굉장히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본인들은 정당하다, 학자로서 연구 결과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자신이 독립운동가 반박하면서요. 그 조국 교수 얘기에 반박하면서 나는 친일파 아니다. 나는 독립운동가의 외증손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어제 MBC 보도에 의하면 차리석 선생의 자신이 이제 외손자,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의 외손자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차리석 선생의 외동아들, 외아들뿐 아니라 나와서 크게 대노하시고 말씀하셨죠. 관계 없다. 관계가 있다고 하면 차리석 선생의 형님의 어떤 자손 정도, 촌수로 보면 상당히 먼. 그리고 본인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라고 크게 대노하셨던 것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본인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 차리석 선생의 외증손자라고 하면서도 독립운동가의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살지 않았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본인은 서울대 교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암에 걸리셔갖고 고생하시는데 와서 병문안도 안 할 정도라고 하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 없는 사람이다. 실제 법적으로도 사실 친인척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 우리가 흔히 말해서 친족의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친족일 때 이제 아버지 계통일 때는 6촌 정도까지, 그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경우에는 4촌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차례스 선생의 형님과 연관이 돼 있는 정도로 따지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돈의 팔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본인의 해명이 사실은 왜 종중손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 들어본 적도 그,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 알겠습니다. 몇 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분이 기자를 폭행했습니다. 이 기자 폭행한 상황 뭐 저희 MBC 기자라서 저도 상황을 알긴 합니다만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지금 반일 종족주의 관련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교수님의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오직 거절당했고 그러니까 4일 자택으로 출근을 하던 이 교수의 질문을 한 과정에서 마이크를 파손하고 상당히 심각하게 얼굴을 폭행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이게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약간 편집해서 끊어서 보여드려서 좀 충격이 조금 덜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맞은 기자도 지금 사실 상당히 정신적으로 충격이 클 거예요, 그죠? 이 교수는 지금 정당방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정당방위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신체라든가 재산에 대해서 도저히 이렇게 하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 없을 만한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을 때 거기에 맞섰을 때 예외적으로 그걸 이제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자가 마이크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행위가 불법적인 침해라 행위이며 아니면 이용훈 교수 본인의 어떤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몸에 손도 안 댔습니다, 기자. 그러니까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본인이 거의 이제 전 서울대 교수로서 공적인 일을 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전 서울대 교수는 예전에 공무원이었던 분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런 분들을 딱 공인이라고 공적인 업무를 종사하는 지금 이승만 분이기 때문에. 학당 교장인데 이 이승만 학당도 또 기금이 들어가는 거죠. 예, 기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물어보는 것은 그냥 지극히 정당한 취재 활동의 일환인 거거든요. 거기에 그럼 이렇게 때리는 거는 폭행 그냥 죄고 그냥 경찰이 폭행입니다. 입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입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냥 폭행이지 그게 어떤 방위행위도 아니죠. 고소 고발을 안 해도 경찰이 인지 수사를 하게 됩니까? 뭐 마지막에 뭐 기자분이 이거를 뭐 난 용서해 주겠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거는 폭행이 아니라 언론 자유 침해죠. 이거는 그것도 폭행도 맞습니다. 플러스 맞습니다만은 언론의 자유에다 서울대 교수였던 분이 언론 자유를 몰라갖고 그 기자를 폭행한다. 이건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먼저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베 수상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건 우리 엄마 부대, 우리 개인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을까? 일본은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야. 과거에 식민지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해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그 고마움을 알고 있어. 네. 뭐 어이가 없습니다. 이 주옥순이라는 사람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사실. 글쎄 말입니다. 매우 뭐 친숙한 얼굴이라서 친박 단체의 대한민국 엄마부대 대표입니다. 지금 엄마부 방송 유튜브가 있고 처음에 알려진 건 뉴라이트 전국연합 조직위원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공동대표 그리고 정교조 추방 국민운동 공동대표 직위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한일 2016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 논쟁 때 그때 이제 상당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네. 왜냐하면 자신의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서 강간을 당해도 일본을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공분을 샀던 그분이십니다. 예. 세월호 때도 이상한 발언을 했었어요. 글쎄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있고 백남기 농민 때도 상당히 이상한 얘기를 말씀하셨죠. 지금 뭐 이 아베를 열렬히 지지하는 일본 내 극우 세력의 발언이다 이렇게 대치를 시켜도 대입을 해도 뭐 별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 주옥순이라는 사람을 제쳐놓고 지금 이제 굉장히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많이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의 집회에 가보면 일본의 극우 세력도 와 있고요. 아, 실제로. 그 일본에서 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시위에 가면 우리나라의 극우 하는 분들도 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적인 교류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플래카드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들도 있고요. 또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재단이나 학술재단이나 이런 명칭을 빌어서 활동하는 것 중에 사실은 일본의 극우 세력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오랫동안 해온 것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 분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지금 소녀상 앞에서 지금 기자회견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비난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던데요. 그러니까 반은 아니겠습니까? 뭐 글자 그대로 묻지마 반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 것이지만 그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언론들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절대로 가지 않아야 될 것들마저도 인용을 하고 그 길마저도 따라가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 목소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게 저런 목소리가 한국 내에 나오면 이거를 고스란히 일본 내 방송이라든가 일본의 언론도 그렇고 인용되고. 일본 내 극우 세력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봐라.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아베 내각에 대해서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 그렇죠. 예. 아베 내각이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 같은 것은 굉장히 정당한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정권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내에서도 저 내용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인데 이거는 어제 오늘 지금 인터넷 검색어에 한 기업의 이름이 지금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한국 콜마 이 회장이라는 분이 직원들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여줬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 6일과 7일 세종시 본사하고 서울시 신사옥에 700명을 대상으로 네. 원래 조회 시간에 보수성의 유튜브 영상을 재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면서 그 회장이 직접 설명을 하면서 그걸 재생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좀 황당한 내용입니다. 네. 그 뭐 아베가 문 대통령의 뭐 이제 그걸 주먹을 치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지도자임이 틀림없다.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욕설이라든가 네. 또 이제 우리 미국의 경제 보복으로 베네수엘라와 우리 경제를 비교하면서 상당히 그 여성 비하적인 말도 하면서 이게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여성 비하적인 내용도 있었다고 하네요. 물론 오늘 아침에 이제 좀 뭐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합니다. 사과문은 어떤 식으로 나왔나요? 일단은 이게 여성 비하 같은 것들은 없다는 게 지금 한국 콜마 쪽에서 이제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재 어떤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싶었고 노력하는 중견기업이 이 일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도 들어 이 있었는데 회사가 지금 화장품 원료 회사라면서요?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중견기업이죠. 생각보다 중견기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화장품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마치 지금 우리 반도체가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뭐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겉으로 나오는 화장품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쓰인 재료들을 굉장히 많이 이른바 OEM 제품 그렇습니다. 생산하는 예. 곳이고. 그러니까 주문 제작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던 뭐 이용훈 교수 같은 예를 들면 그 다른 어떤 극우적인 주장들 저는 극우라기보다도 정말 잘못된 어떤 친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교묘하게 그쪽으로 반대하는 쪽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그러니까 반대라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쪽 뭐 현재 정부의 방침이 잘못됐다는 것에 이론적인 근거를 엉뚱한 데서 자꾸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흔히 이제 가짜 뉴스의 뭐 무서움 같은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주장들을 교묘하게 섞다 보니까 정말 가서는 안 될 생각까지도 하게끔 주입을 하는 게 효과가 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 콜마에서 틀면서도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만은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거에 빠져 있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객관적인 어떤 시각처럼 비춰지는 거죠. 그럼 직원들에게까지도 이걸 보라고 틀어줬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면서 회장도 이 사태를 지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틀어줬다는 게 지금 한국 콜마 측 얘기였고 이걸 틀어준 이유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사태 바라보자는 건데 이게 지금 이걸 틀어주는 게 객관적이고 냉정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증오, 헤이트 스피치입니다. 증오 범죄. 미국 같은 건 증오 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에 때리고 뭐 흔히 말 여성 비하적인 내용인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증오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물론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명백히 봐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이건 증오를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표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미사가 아닌 위치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언행이 선을 넘었을 때는 그 책임도 져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선을 넘었는가? 저희는 그 자료를 지금 제공을 해드렸고요. 판단은 시민이자 유권자인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성훈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